오늘 경기 스타팅 라인업 확인하겠습니다. 김선영, 이현석, 김민수 그리고 LNA 최부경 선수가 SK에서는 선발 경전에 그리고 부산 KT에서는 스타팅 라인업에 전태풍, 김현수, 오영준, 불학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 1쿼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SK가 5연패에 빠져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SK 포드진들의 그 외곽슛 난조가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오늘 경기도 지금 KT 입장에서는 존 디펜스를 섰거든요. 존 디펜스를 깨기 위해서는 정확한 외곽슛이 필요한데 그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부산 KT 공격 김승원 가로채기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저는 최근에 SK 게임을 제가 오늘 이제 중계회라기에서 조금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그동안 그 강행군을 해왔고 특히 또 김선영, 에러네인지 두 선수가 조금 과부하가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SK가 다른 전력은 다 좋은데 그 전문 슈터가 조금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김승원의 득점이었고요.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변기훈 선수가 군대를 입대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변기훈 선수가 외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변기훈 선수가 군대 가면서 지금 2번 자리가 조금 약해진 그런 SK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석 치고 들어갑니다. 펜트전 앞쪽에서 반칙 선언됐습니다. 전태풍의 파울. 사실 강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팀이든지 강팀의 그 조건 중에 가장 큰 하나가 그 전문 슈터는 꼭 갖춰져 있어야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SK 구성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적인 슈터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선영 샷클락 4초 남았습니다. 에러네인스 공을 놓쳤다 잡습니다. 던집니다. 결과는 불발. 리바운드 잡아낸 오영준 선수입니다. 에러네인즈 선수가 득점 실패를 했고요. 최근에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에러네인즈 선수도 컨디션에 좀 난조를 겪고 있다 그래요. 아무래도 뭐 철인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에러네인즈 선수가 물론 훌륭한 선수입니다만 그래도 뭐 지금까지 너무 혼자 좀 붙이고 장구치고 한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어쩔 수 없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김선영 선수 단독 속공 실패됐고요. 김승원 베이스라인 점프슛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낸 에러네인스. 아직까지 2대0의 스코어에 머물러 있는 두 팀입니다. 반대쪽 최부경, 김민수 점프슛 성공입니다. 김민수에서 2점. SK가 경기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헤인즈 선수한테 의존하기보다는 국내 선수들이 조금 더 득점에 가세를 해줘야 경기를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공격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우중간으로 오영준의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낸 에반브라. 다시 전태풍입니다. 전태풍 치고 들어갑니다. 비하인드 백드리블 이후에 페이드웨이 높은 포물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전태풍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지금 뭐 가운데로 최고의 그 개인기를 갖고 있고 국내 선수들보다는 훨씬 볼 컨트롤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는 올해 그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상황에서 전태풍 선수가 빠진 게 너무 그 두고두고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산 공백 기간 동안에 순위권이 떨어진 부산 KT가 되겠고요. 커딘 플레이로 최부경이 득점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4대4가 됐습니다. 베이스라인 가로차기 에러네인스. 서울 SK가 달립니다. 공격색 수비들 최부경에게 짧게 득점을 만들어주는 에러네인즈였습니다. 역시나 SK도 이런 빠른 농구가 주목이에요. 그렇죠. SK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속공이 자주 나와줘야 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삽니다. 그렇죠. 이제 부산 KT의 공격. 정면에서 김승원, 전태풍. 스크린 이어주고 들어갑니다. 직접 쏘네요. 전태풍 석점 불발. 그대로 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전태풍 선수 이제 예전부터 시합을 보면 정말 훌륭한 선수보다 좋은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 슛 셀렉션. 그러니까 본인이 쏴야 될 때와 쏘지 말아야 될 때를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대신에 좀 전에 공격에서도 스위치가 나와서 큰 선수가 본인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미스매치된 골 밑에 좀 패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아마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률 높은 농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어떤 선수든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슛은 아무 때나 다 던질 수 있습니다만 그 언제 쏘고 언제 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본인이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잘 할 줄 아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점수에 쏙 들어가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소위 말하는 농구 잘하는 선수가 그런 선수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우리 농구 팬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될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 농구 경기 흐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정말 좀 많이 필요해진 KBL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산 KT가 공격 이어나갑니다. 현재 8대4의 스코어로 서울 SK가 넉 점을 앞서 있는 상황. 에반브락 뒤쪽 전태풍 치고 들어갑니다. 일단 뒤쪽 빠져나왔습니다. 브락에게 패스 선택. 최부경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김선영의 손끝에 걸립니다만 아웃 바운스. 공격권은 KT입니다. 브락 선수가 조금 더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외곽 선수를 살려줘야 되는데 너무 그냥 패스만 받네요. 오늘 연패를 끊어낸 부산 KT의 전창진 감독. 하지만 현재 서울 SK의 문경은 감독은 아직도 5연패 사슬을 끊지 못했습니다. 양팀 감독님들이 시합 전에 조금 이제 오랜만에 뵀는데 두 분 다 아주 뭐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특히나 KT 같은 경우는 이제 6경기 남은 시점에서 이 6위와 3경기 차 김민수의 득점이었고요. 사실상 플레이오프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고 또 그동안에 뭐 선수들 부상도 많고 또 뭐 전창진 감독의 건강 또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랬었죠. 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살도 많이 빠지시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수척해진 모습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랜만에 뵀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역 해설위원께서 한 시즌 내내 뭐 저 포함해서 저희 채널에서 해설을 하셨는데 해설하는 걸 직접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해설위원으로서 동생 현주업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으십니까? 뭐 사실 주엽이에 대해서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저는 뭐 주엽이가 해설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워낙 어릴 때부터 또 똑똑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해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직접 제가 이제 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제 맨 처음이니까 그랬고 지금은 뭐 제가 감히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해설위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칭찬이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내가 정말 해설을 잘하는구나. 확실히 그 방송인이기 때문에 유명인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좋은 얘기를 계속 해주지 않나. 아니 기본적으로 가장 잘해요. 말 잘하고 침착하게 뭐 이렇게 막 흥분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냉철하게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저는 아주 뭐 너무 시청자 입장에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서장훈 위원을 현주엽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뭘 어떻게 생각하는 게 평소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능에 나오는 게 예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소 생활이죠 지금. 자, 이제 작전 시간 이후에 선수들이 코트로 복귀해서 경기 재개됐습니다. 좌중간 김승원 짧게 전태풍에게 다시 석점 시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서울 SK입니다. 아까 그 서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태풍 선수가 좀 급하거든요. 이게 그 경기의 흐름을 좀 알면서 슛을 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2점짜리 박형철이 깨끗하게 집어넣습니다. 사실 뭐 선수가 시합하다가 슛은 언제나 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좀 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빨랐고 그다음에 수비를 앞에 꼭 달고 뜨는 거 같은 거는 이제 포인트 가드로서 조금 더 한 번 참고 더 좋은 찬스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지금 부산 KT가 흐름을 잡지 못하고 12대 4까지 쳐져 있고요. 김선영 이번에도 득점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림을 맞고 튀어나오는 공이었습니다. 김선영 선수 이번 거는 보고 쐈어도 될 것 같았는데 반칙 박형철의 파울이었습니다. 오늘 서장훈 해설위원께서도 오늘 1일 특별로 해설하고 계신데 경기 전부터 선수들한테 으름장을 놓으셨잖아요. 이건 뭐 농담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후배들이니까 이제 제가 뭐 강하게 얘기하겠다 얘기했는데 뭐 선수들 다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는 농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선수들이 좀 더 뭐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부산 KT 리바운드 빠른 파스 오영준까지 다시 석점 시도. 헤인즈 앞에서 득점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외곽 포들 시도를 해봤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에런 헤인즈가 직접 득점을 올렸습니다. 점수는 10점 차까지 멀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선수들이 에런 헤인즈 선수나 데이본 제퍼슨 이런 선수들한테 가장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좀 전에 봤다시피 몸이 부딪혔을 때 밸런스를 잡으면서 슛을 하는 부분을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요즘에 보면 그런 부분을 그냥 일단 몸이 닿으면은 약간 좀 쉽게 던져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저런 부분들은 꼭 우리 선수들이 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픈 찬스 박형철의 석점 불발. 그리고 요즘에는 오히려 좀 파울을 얻어내려는 시도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고 안 불고를 떠나서 그 전에 안 분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슛 자체에 더 좀 집중을 해야 하는데 요즘 선수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 그냥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특히 우리 헤인즈나 제퍼슨 같은 선수들이 가장 잘하거든요. 몸이 이제 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정확하게 이제 슛을 던지는 부분 이런 거를 국내 선수들이 시합하면서 그런 거는 좀 보고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두 선수들이 보너스 원샷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얻어내거든요. 그렇게 파울 나온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골로 연결을 잘 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죠. 그렇죠. 저는 또 현지오백 보너스 원샷 이야기하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정면에서 오영준 이번엔 오픈 찬스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산 KT가 6번의 석점 시도 모두 불발입니다. 반대쪽 길게 김승현 베이스라인 돌파 올려놓습니다. 다시 실패. 지금 KT의 공격이 안 풀립니다. KT 공격도 안 풀리고 SK에서는 좀 박스아웃을 하면서 리바운드를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반대쪽 길게 박형철이 받았습니다. 주희정, 김선영 선수와 교체가 됐고요. 에런 헤인즈 박형철에게 빠른 패스 박승리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찰스로드. 일단은 부산 KT에서 찰스로드 선수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김현수 2점짜리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김현수입니다. KT 선수들이 처음부터 외곽에서 계속 이제 슛을 던졌었는데 계속 적중률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전 선수들이 같이 지금 약간 슛 컨디션이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좀 시합을 하다 보면 그런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6대 4까지 점수가 벌어져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1쿼터 이제 1분 7초입니다. 전태풍 베이스라인 쪽으로 돌아섭니다. 반대쪽 가로채기 성공. 에런 헤인즈 서울라스카 에런 헤인즈 비하인드 백 드리블 이후에 오영준 앞에서 오영준이 반칙으로 끊습니다. 자유투 2개. KT 공격을 봤을 때는 너무 단조롭습니다. 외곽에서 공을 돌리다가 슛을 쏘거나 이러는데 조금 더 골 밑에서 로드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포스트에 공을 넣어줬다가 나오는 공을 통해서 공격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매치업 자체가 로드 대 헤인즈니까 안에서 틀림없이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로드 선수를 좀 가운데다 놓고 거기에 파생되는 공격을 조금 찾아보는 게 지금 좀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에런 헤인즈 선수가 자유투 2개 얻어내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12점의 점수차. 그리고 오늘 경기 에런 헤인즈 선수는 4득점, 자유투 1구 성공하면서 5득점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경기 서울 SK가 연패를 좀 반드시 끊어야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될 텐데 지금 2위 원주동부와 한 게임 반차 6강 플레이오프와 또 4강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렇죠. 큰 차이죠. 아무래도 경기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SK 입장에서는 반드시 2위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선수들이 지금 오늘 경기를 봤을 때 헤인즈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어시스트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오늘 경기 4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아로나인 찰스로드 중거리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SK 박승희가 공을 가지고 프런트 커트로 건너왔습니다. 짧게 박형철에게 유희정이 잡습니다. 왼쪽 코너는 김우경, 아로나인스 받습니다. 백도어 커디나는 김우경, 그러나 아로나인스가 직접 올려놓습니다. 리바운드 흘러나온 공 전태풍에게 갑니다. 네, 원샷 플레이 해야겠죠. 찰스 로드에게 골밑 로드 득점 성공. 상당히 어려운 슛인데 로드 선수가 해마다 보면 조금씩 좀 발전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동희 선수도 국내 농구에 적응하면서 실력이 느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반칙으로 끊는 김승원입니다. 아직까지 부산 KT는 팀 파울에 여유가 있습니다. 국내 KBL 리그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디테일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 선수들도 장시간 네. KBL에서 뛰다 보면 기술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맞춰서 하다 보면 당연히 늘게 돼 있죠. 예. 이제 남아있는 시간 1초 블락샷 찰스로드 곧바로 쏘네요. 결국 1쿼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8대6 서울 SK가 12점을 앞선 채 마쳤습니다. 네, SK에서는 오늘 그 KT전에 대비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선수들이 이겨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반면 그 KT 입장에서는 너무 외곽슛만 노리면서 좀 점수차가 벌어졌는데 이 쿼터에서는 KT에서 좀 더 준비를 해서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예. 저희는 잠시 후 2쿼터에 다시 오겠습니다.